상처 주는 엄마와 죄책감 없이 헤어지는 법 -3장. 3장. 가족 모두 엄마에게 휘둘린다. 언제나 못 본 채 하는 아빠. 딸들이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나쁜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엄마를 두려워하고 싫어하거나 엄마처럼 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한 딸이라면 대개 상대적으로 아빠에게 호의를 갖는다. 반면 엄마에게 순종하는 착한 아이로 지내거나 오랫동안 엄마와 자신을 동일시한 딸은 엄마에게 아빠에 대한 불평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기 때문에 아빠에게 싫은 감정을 갖는다. 아빠가 이기적이고 지배적이어서 엄마조차 아빠를 무서워했을 수도 있다. 이때 딸은 엄마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아빠는 나쁜 존재이고 엄마는 가엾은 존재로 여긴다. 간혹 부모가 모두 나쁜 존재였다고 말하는 내담자도 있다. 독설과 욕을 일삼는 유형의 나쁜 엄마는 아이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험한 말을 내뱉곤 한다. 아빠도 항상 엄마의 불평과 험담을 들어야 하고 집안 살림을 모두 도맡기도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아빠는 엄마의 횡포에 맞서지 않고 덤덤하게 지낸다. 일이 바쁘면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집에 있을 때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참는 것은 물론 눈앞에서 아내가 딸에게 욕을 퍼붓거나 이유 없이 화를 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딸이 느끼기에는 아빠가 분명 같은 공간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데도 못 본 채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 밖에도 엄마가 생트집을 잡거나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때리는데도 가까이에 있는 아빠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아빠는 왜 나쁜 엄마에게서 딸을 지켜주지 않는 걸까? 내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나쁜 엄마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남편들은 대체로 무사한 일주의에 빠져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을 보고도 못 본 채 한다. 어쩌면 아빠 역시 어린 시절 부모의 사이가 좋지 못했을 수 있다.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트라우마 반응이 나타나 정지 프리즈 상태에 빠지는지도 모른다. 문제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몸이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또 부모의 잦은 다툼을 지켜보며 자란 경우 눈앞에서 무서운 상황을 마주하면 해리 증상이 나타나 아무것도 보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며 적응하기도 한다. 성인이 되어도 눈앞에서 가족 간의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해리 상태가 되어 못 본 채 하게 된다. 대체로 부부는 트라우마의 양상이 유사하다. 특히 나쁜 엄마 밑에서 자란 남성은 자신의 엄마와 비슷한 여성과 결혼하는 경향이 있다. 정작 아빠 본인도 나쁜 엄마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나쁜 엄마인 아내의 행동을 보고도 못 본 채 할 수 있는 무사한 일주의에 빠진 남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불만을 퍼부어도 결국은 아내의 편에 선다. 어떤 면에서는 나쁜 엄마와 무사한이란 성격의 아빠가 서로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끊임없이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이혼하지 않는다. 부모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모습이 진저리가 나서 엄마에게 이혼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하는 딸도 있다. 딸은 부모가 그렇게 서로 싫다면 헤어지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물론 그 중에는 이혼을 선택하는 엄마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이가 나빠도 이혼하지 않는다. 이혼을 꺼리는 이유에는 경제력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아빠와 나쁜 엄마와의 싸움이 아무리 격렬해도 아이가 생각하는 것만큼 본인들은 고통받지 않는다. 말하자면 일종의 부부 대화법인 셈이다. 나쁜 엄마는 항상 불안에 사로잡혀 있고 다른 사람의 흠을 들추어내기 좋아해서 화낼 일이 끊이지 않는다. 또 어떠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려 늘 지쳐있고 쉽게 짜증을 낸다. 사소한 일에도 남편을 원망하고 비난의 싸움으로 번진다. 더욱이 나쁜 엄마에게 인간관계의 기준은 이기느냐 지느냐, 지배하느냐 지배당하느냐 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남편과 지배권을 두고 승부를 가린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자주 아내의 도발과 욕설을 듣는데 이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남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맞공격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참거나 혹은 아내에게 질세라 말다툼을 한다. 어느 쪽이든 아이 눈에는 아무렇지 않게 참는 아빠의 모습이 의아하게 비치지만 정작 아빠 본인은 엄마의 공격적인 행동이 견디기 힘들 만큼 싫지 않다. 그런 행동이라도 아내가 자신에게 관심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런 아빠들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사랑과 감정적 공감을 받지 못한 외로운 사람일지도 모른다. 스스로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말이다. 나쁜 엄마의 극심한 공격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무시당하기보다는 이렇게라도 관심받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 부부 사이에 트라우마 양상이 유사하면 아무리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도 서로 함께 있어야 편하다고 느끼기도 한다. 형제자매 관계가 친밀하지 않다. 나쁜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형제자매 관계가 친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엄마가 한 아이만 유난히 예뻐하기 때문이다. 어느 부모든 마음이 더 가는 아이와 상대적으로 덜한 아이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아이의 기분을 헤아리는 현명한 부모는 그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모든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아이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줄 안다. 나쁜 엄마는 악의는 없지만 감정이 마비되어 있고 무신경한 편이라서 누구를 더 예뻐하는지 아이들 눈에도 훤히 보인다. 엄마가 예뻐하는 아이는 더욱더 엄마의 바람대로 따라야 하고 모범생이 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겪은 일만으로도 벅차서 다른 형제자매의 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 반면 다른 아이는 자연스레 삐뚤어진다. 아무리 나쁜 엄마라도 아이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엄마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목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엄마의 시선을 끌기 위해 모범생에서 벗어난 태도, 즉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그럴수록 엄마와는 더 멀어지고 가장 예뻐하는 형제자매와의 차별이 더욱 심해진다. 엄마가 예뻐하던 아이가 사춘기 이후로 갑자기 반항하거나 시간이 흘러 엄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립하고 나면 엄마의 사랑과 관심이 예쁨받지 못하던 아이에게 옮겨간다. 엄마도 예뻐하던 아이가 자신의 애정을 벗어나면 곧바로 다른 아이에게 의존한다. 그러면 엄마의 애정에서 벗어난 아이는 자신과 엄마의 사이가 멀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엄마에게 찰싹 달라붙는 형제자매를 보며 당혹감을 느낀다. 나쁜 엄마는 주로 자녀들을 자신이 예뻐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로 구별하기 때문에 자녀들 간의 관계가 나빠진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엄마의 애정을 얻는다는 것은 엄마의 지배에 순종하는 착한 아이여야 한다는 의미다. 주체성과 살아가는 에너지를 빼앗겨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진다. 엄마가 예뻐하던 아이가 숨막히는 지배에서 벗어나 자립하자마자 기다릴 틈도 없이 그 자리를 메운 다른 아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활기를 잃고 우울증에 빠진다. 엄마의 관심과 사랑을 둘러싸고 형제자매 간의 끊임없는 쟁탈전이 벌어지지만 정작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몸과 마음의 상태가 나빠지기 때문에 나쁜 엄마의 영향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립할까, 엄마 곁에 남을까? 지나친 걱정과 과잉 간섭으로 아이의 인생을 컨트롤하려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두 유형으로 나뉜다.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인생을 살려는 아이, 그리고 부모 곁에 남는 아이다. 나쁜 부모 밑에서 자라면 한시라도 빨리 집에서 나오고 싶다는 바람이 강해진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거나 사회에 발을 내딛자마자 곧바로 독립을 선언한다. 하지만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좀처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다가 30대가 되어서야 겨우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다. 부모 곁을 벗어나면 일상처럼 쏟아지던 비난과 숨막히는 간섭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의지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자립하고 나서도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불안이 심해지거나 하고 싶은 일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등 온갖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자립해서 부모 곁을 떠나기만 한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세뇌당한 무의식적인 사고를 떨쳐내야 한다. 반면에 괴로워하면서도 자립할 자신이 없는 사람도 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쩌다 보니 계속해서 엄마와 같이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엄마 곁을 지켜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사고에 사로잡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부모 곁을 지키는 사람은 결혼 후에도 부모와 가까운 곳에 살게 된다. 나쁜 엄마는 항상 지나친 걱정을 안고 살기 때문에 자녀가 몇 살이 되든 자신의 시선이 닿는 곳에 있기를 원한다. 또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불안이 강해 자녀에게 거처를 제공하거나 관리비를 대신 내는 등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려 한다. 부모의 일을 도와 함께 하기도 한다. 부모의 힘으로 자녀의 경제력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결국 부모는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자녀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한다고도 할 수 있다. 항상 불안에 휩싸여 아이에게 의존하는 엄마는 한 아이라도 자신의 곁에 두려고 한다. 이처럼 엄마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랫동안 같이 사는 자녀를 나는 나쁜 엄마의 올가미에 붙잡힌 상태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는 친밀할수록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나쁜 엄마들은 자녀가 가까이 있으면 반드시 지배하려 들기 때문에 딸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비난과 간섭을 받게 된다. 나쁜 엄마의 올가미에 붙잡힌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처음부터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계속해서 부모의 기대에 순종하다가 자연스레 부모 곁에 남게 되는 경우와 처음에는 차별받다가 부모가 가장 예뻐하던 형제자매가 반항하며 집을 떠난 뒤에야 사랑을 독차지하게 된 경우가 있다. 어느 쪽이든 부모 곁에 남는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다. 처음부터 쭉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부모의 기대에 순종했기 때문이지 엄마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서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부모의 뜻에 따르지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받는다는 안정감은 채워지지 않는다. 나중에야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된 아이는 더더욱 있는 그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각인되어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간혹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은데도 간병을 하거나 부모를 돌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면에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숨어 있다.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는 아이들의 애잔한 마음은 부모가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만 한다면 충족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쁜 엄마는 불안증이 심해서 뭐든 자기 뜻대로 해야 하다 보니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나쁜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괴로운 마음을 떨쳐내기 어려운 것이다. 가족 중에 무직자나 사회적 은둔자가 있다. 나쁜 엄마들은 대체로 딸에게는 모질게 대해도 아들에게는 다정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아 남자 형제는 비교적 별 탈 없이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며 평범하게 살아간다. 다만 아내가 엄마와 비슷하다. 반면에 아들들이 더 심각한 경우도 있다. 중학교 때 이후로 거의 등교를 하지 않았거나 회사에 취직해서도 이직을 자주 하거나 말없이 집을 떠나기도 한다. 심지어 정신질환으로 입원하는 등 처한 상황도 다양하다. 남성은 엄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가거나 연락처도 알리지 않고 사는 곳을 옮기기도 한다. 아무리 남성이라도 나쁜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 어쩔 수 없이 부모의 곁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